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표직을 걸고 이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폭탄 선언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의 승부수로 이제는 분당과 합당에 기로해선 국민의당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제안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상당히 이제 뭐 기습적인 기자회견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 전당원 투표제를 얘기한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전당원 투표 방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이제 통합을 꾸준히 주장을 했던 장진영 최고위원이 이 갈등 상황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포함한 지도부가 사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장 최고위원의 말이 어제 이제 안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그 얘기를 했죠. 오전 9시에. 네, 예.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아마 안철수 대표가 검토를 해봤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일부 뭐 보이콧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찬성이 아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던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원래 좀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야 수를 던지는 이런 스타일의 이제 정치를 합니다. 자신의 이제 재신임까지 뭐 걸고 한다 이런 게 정치적인 효과를 좀 노린 것 같고요. 재신임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예, 이게 그 재신임이란 말, 그 사실 정치인이 쉽게 내놓기 어려운 얘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도술 당시 그 총무비서관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 당 대표직을 걸겠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재신임 자체에 그렇게 그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워낙 그 통합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대가 많다 보니까 좀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돌파구를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찾은 지금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안 대표가 이제 그 정치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전당원 투표를 사용한 전례가 또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통합을 준비하다가 민주당과 합당을 이제 통합을 하게 되어서 이제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 그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그러니까 뭐 기초의원들, 또 기초단체장의 그 공천을, 그 후보자들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제 그 기초의원들의 그 공천을 중앙당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 자신의 그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심을 하다가 결국 전당원 투표 방식을 제안을 했고, 그 전당원 투표에서 기초 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결국 이제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때 전당원 투표를 했던가요? 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4년 4월입니다.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거기서 기초선거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는 무공천, 그러니까 정당 공천을 기초 단위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워낙 당내에서 이제 그 뭐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당원들의 이제 반대도 많고 아주 그 팽팽한 이런 지형에서 좋다 그러면은 전당원 투표하고 또 민심을 좀 물어보자 해서 전당원 투표 50%, 또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는 53.44%가 공천을 해야 한다 이쪽이 나왔고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46.56%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패배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전당원 투표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현안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2014년 4월에 있었는데 약간 좀 이번에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인데 이번에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카드를 들고 나온 걸 보니까 안철수 대표도 좀 이제 정치인이 많이 됐구나. 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당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일 거다. 뭐 이런 예측은 뭐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식이 상당히 좀 기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한 2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오전 11시 15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네. 이제 공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당 의원들도 상당히 이제 격앙된 거죠. 알바끼 기자회견이냐 이렇게 이제 반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안철수 의원 대표 스타일인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때 뭐 그 민주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네.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김한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을 보면 네. 안 대표가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 대표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발표할 때 당 대표실에서 이렇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통합에 찬성하는 소수의 인사들을 데리고 정론관에 와서 어떻게 보면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사업하다가 정치를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전격성이 있어요. 과거에 그 정주영 현대 회장도 그랬고요. 정몽준 의원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문국현 대선 후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본인이 이렇게 고독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하면 그냥 계산하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정치인들 같으면 당내 좀 은밀히 좀 조사도 해보고 민심도 좀 들어보고 지역구 의견은 어떤지 의원들한테 여론 수렴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 CEO 또는 이제 기업 오너 출신으로서 정치를 하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또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보완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하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제 그런 유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도 의총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그 정동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격양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안 대표가 의총에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는 의총에 오지 않으니까 안 대표를 끌고 와라 이런 표현을 네. 했고, 그런 간땡이로 어떻게 대표를 할 수 있겠냐, 대표 자격이 없다, 네. 이런 거친 이제 발언도 나오기도 했고요. 안 대표 쪽에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반대파들이 소집을 요구해서 갑작스럽게 의총이 열렸을 뿐, 지난 19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도는 순회 간담회를 다 마친 직후에 이렇게 전 당원 투표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리 이제 그 호남 중진 의원들을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방식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었다.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총을 열어도 사실은 이제 이 사안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안철수 방식으로 돌파하겠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의원총회는 나오는 것이 그렇죠. 저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의원총회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당내 리더십에도 결정적인 좀 약점 같은 걸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그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의총을 재소집을 좀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대표를 다시 의총장에 불러서 어쨌든 경위들 듣고 소환해서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계획하고 있었다면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업가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또 정치인 중에서도 또 이런 그 긴급 전격성 이런 걸 따져보면 또 YS랑도 좀 많이 좀 닮은 좀 것 같고요. 닮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그 길을 이제 쭉 이제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반대파 의원들이 의총을 소집해서 한다고 해서 안 대표가 자기 뜻을 거둘 것 같지는 않고요. 전당원 투표 실시하면
안철수의 통합론이 힘을 받겠죠. 그 계산을 했으니까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한 거겠죠. 안 대표의 측근 의원들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네. 안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제 이 투표에서 찬성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안 대표는 호남 지역에서의 여론도 그 통합에 대한 그 의견이 많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눌러라 이렇게 하는 그 호남 여론이 있는가 하면 네.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국민의당이 뭐 사라지든 말든 뭐 관심이 없다 이런 어떤 실망감으로 통합에 그냥 그 찬성을 한 의견도 있다 이렇게 호남 지역에서의 통합 여론을 그 내부적으로 깊이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총합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많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안 대표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이란 단어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합당, 통합.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합을 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면 찬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전 통합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뭐 여론조사나 뭐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이 많이 나왔으니까 통합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연 적절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룬 신문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명분이 없다는 뜻이죠. 또 경향신문은 안철수의 통합 계산 비전 없는 정치공학이다. 정치공학에 불과되는 것이고요. 또 한겨레 사설도 총선 민의 왜곡하는 안철수 대표의 통합 행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번 통합은 뭐 위기 탈출용 통합이다.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도의 통합이지 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런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적절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통합 쉽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안 대표 의도대로 이렇게 쭉 간다면 전당원 투표도 통과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12월 30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마무리해서 12월 31일 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반대가 나오면 이제 당연히 그 약속한 대로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이를 것이고요. 근데 이제 찬성이 되면 빠른 속도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그 정당법이나 그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상 이 정당의 합당과 해산에 대한 의결은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합당 여부의 의결을 결정짓겠다. 이런 게 지금 안 대표 쪽의 구상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고 다시 또 1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통합 절차를 받겠다. 1월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하여튼 전당원 투표를 해도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전당원 투표든 그게 뭐 사실상 당원 상대 여론조사든 결과가 나오면 그게 유효다 무효다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일 것이고요. 통합을 의결해야 되는 전당대회장에서 이제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분간 역설적으로 국민의당이 정치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을까 좀 관측이 이렇게 됩니다. 그 안 대표가 최근에 그 대표가 될 때 그 당원 투표율이 한 24%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합 반대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원 투표 보이콧을 이제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율을 더 떨어뜨려서 사실 전당원 투표의 정치적 의미를 퇴색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도 그렇고 안철수 그러니까 친안, 반안, 통합파, 통합 반대파 감정의 골이 정말
갈 때까지 간 너무나 깊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의 의도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정말 분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도 같고요. 분당 가능할까요? 어떻게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분당의 열차가 이미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죠. 그리고 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의원분들은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경우에 그 당에 머무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종착점은 결국 양쪽이 좀 결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통합의 찬성파들이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11명의 의원이 있죠. 네. 그 일부가 일종의 바른정당 의원들의 일부가 혹시 자유한국당으로 한두 명 정도가 자유한국당 이탈하더라도 네. 뭐 한 9명, 10명 정도가 더 네. 남는 거고요. 교섭단체가 되려면 20명의 의원이 필요한 건데 통합 찬성파 의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통합정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뭐 탈당의 형식으로 나와서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이건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통합의 찬성파 쪽에서는 이 통합의 반대파 의원들의 그 숫자가 최대한 14명, 15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도 있고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 대표가 출당의 형식으로 내보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가능성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그래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상황의 전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선 당장은 그렇게 쉽게 분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이른바 박천정, 그래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 세 분이 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한마디씩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이 워낙 재밌어가지고요. 박지원 의원은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납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나가라는 얘기죠. 정동영 의원도 보수야당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천정배 의원도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라. 세 사람 말이 똑같죠. 네. 당신이 나가라. 우리가 나갈 생각은 아무런 네.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를 넘기고 내년 한 설 연휴까지는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네. 분당이 뭐 연말에 뭐 당장 이루어진다거나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국민의당을 유지하려면은 그걸 유지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그 이른바 정치적인 구태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통합의 효과는 다 까먹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기고 결국은 이별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 어떤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벌써부터 이제 그 막장 드라마의 조짐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협상 파트너인 바른정당의 반응이 이제 궁금한데 오늘 유승민 대표의 이제 반응이 나왔죠. 안 대표의 이 통합 의지와 결단을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을 추진하려는 분들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그 의원총회를 했는데 네. 뭐 이 통합의 방향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재확인을 하면서 이 교섭 창구를 만들어서 네. 국민의당과 이 통합에 관련된 교섭 노력을 계속 즉각 해나가겠다. 협의에 착수하겠다. 바른정당은 어쨌든 반기는 거죠. 물론이죠. 그쪽에 지금 뭐 교섭단체 무너졌고 얼른 다시 교섭단체가 네. 돼야 정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보기라도 하려면 호남 쪽은 조금 좀 떼내고 안철수라는 어떤 중도 쪽하고 세력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전국의 그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숫자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기본적인 숫자에 대해서 아까 정호진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의원 한 10명이 들어오고 결국 한 10명 빠져나가면 번전 아닌가요? 혹시 11명 빠져나가면 손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명분, 언론에서도 명분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자, 1990년에 3당 합당이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어쨌든 현실 정치를 통해서 그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4당 체제, 여소야대 정국은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어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인이라도 받은 것이고요. 또 1997년에 이건 합당은 아니지만 DJP 연대, 자, DJ하고 JP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통해서 어떤 대선에 도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권 한번 바꿔보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있었고 그 명분에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정계 개편 같은 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 규모는 작지만 정치인이 명분을 놓치면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 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대국민 어떤 명분 같은 것들을 안철수 대표도 유승민 대표가 제시를 해줘야 좀 성공적인 통합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명분을 아마 다당제의 강화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고 지지해 줄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의 창업주라고 하죠.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 창업주의 특징은 구성원들의 의견은 다 듣는데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한다는 겁니다. 예, 갈등을 조정하는 게 기본인 정치 영역에서 안철수의 창업주 리더십이 앞으로 얼마나 먹힐지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